폭군 부부 위주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부부가 모인 저녁 시간에 채무 아내가 먼저 얘기를 하네요. 나는 그게 좋아요. 각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상황을 보면 낮에 식사할 때는 폭군 부부가 싸웠어요. 이 남편은 뭔가 화해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또 거기서 화를 내버렸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도 없는 사람이죠. 폭군 부부의 아내분은. 왜냐면 지금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크고 스스로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10년을 살다 보니 10년간 알고 지내던 세계를 갑자기 깨고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다가 야 그거 네가 믿던 종교는 현실과 달라 했을 때 그거를 인정하는 건 어렵잖아요. 평생 그냥 인정 못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폭군 남편은 저는 와이프가 신청하게 됐는데 아내가 욕먹을 것만 생각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내만 거의 욕먹고 있는 상태 같아요. 남편도 당연히 문제인데 아내가 이제 너무 세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폭언하는데 그때까지도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자기소개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느끼한 사람이다. 그러면 보통 느끼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지.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을 남에게 봤을 때 더 혐오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이 누굴까? 그거는 실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유 남편이 이유가 있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 남편 보면서도 이렇게 실실 웃거든요. 그렇게 옆에서 이제 채무 아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악의가 있진 않아. 뭐 일부러 긁는 건 아니지. 근데 그냥 에이 남편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니까 폭군 아내께서 레이저를 그냥 갖다 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제3자나 이게 폭군 남편이 제3자나 가사 조서관들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뭐 솔직히 좀 아이들 있는 데서 그런 말 내뱉은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는 좀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 한 거에 좀 반성하고 좀 변화해야겠다라고 해서 자기 변화 의지를 내비치거든요. 근데 이게 남편은 변화 의지를 내비치는 동안 아내는 근데 저 겁나 혼났잖아요. 서장훈 소장님한테. 이러면서 자기가 혼난 거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어떤 남한테 조언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저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참 조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그런 분을 더 조심하죠. 그러면서 뭐 술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났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채무 남편이 아유 우리 아내도 안 나왔다 뿐이지 맨날 먹어요. 술 좋아해요. 그러면서 무슨 주종 좋아하세요? 술로 하나 된 우리 주종 가리진 않고 대형마트 가면 4리터 와인을 2, 3일에 격파? 4리터 와인 한 6병 정도구나. 와인 6병을 3일 만에? 그러면 하루에 2병씩 먹는 거구나. 진짜 많네. 그러면 진짜 많이 먹는 거다. 근데 폭군 난에는 와인은 금방 먹죠. 이 사람 맘 먹으면 이틀 만에 먹어요. 이틀 만에 자기도 이틀 만에 먹었다고 경쟁하고 있네. 아 참 뭐 이런 걸 경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틀에 와인 6병을 먹는 셈이지. 하루에 와인 1병 먹어도 숙취 있는데. 그리고 본능 부부 남편분은 술 드세요? 저는 술은 잘 안 먹습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술이라도 안 드셔야지. 근데 본능 부부의 남편이 만약 술을 먹었으면 내가 봤을 때 성욕이 남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수면욕도 저렇게 많고 식욕도 많은데 그 식욕만큼 술을 마셔버렸다? 그러면 성욕 쪽에서 좀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서 그리고 돈도 아껴야지. 이게 술도 또 비싸니까. 근데 본능 부부 아내는 원래 술을 잘 마신대요. 근데 콜라를 술만큼 마신다고? 폭군 아내는 방금 혼나고 와서 절대 안 먹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안 먹는 것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바로 이제 술 마시기 시작하고요. 저건 뭔가요? 무슨 탕인가? 맛있겠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채무 아내가 아까 가사 줬을 때 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신다고. 채무 아내는 자기가 훨씬 나아. 자기가 아내로서도 훨씬 낫고 엄마로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폭군 아내는 나는 눈에 딱 보이는 실수를 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격한 사람의 특징이죠. 엄격한 사람의 특징이고 정서적으로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떤 뭐 서로가 존경을 하고 그런 가족의 원형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 잘 키우고 말 그대로 뭐 돈 한 푼도 안 쓰고 이러면 할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아내는 그 굉장히 판타지가 크거든요. 남성에 대한 판타지도 크고. 근데 가족의 원형은 없고 그리고 여성으로서 피해의식이 존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이 아내의 현재를 형성하고 있죠. 채무 아내분은 되게 좋은 아내죠, 실은. 물론 철이 없고 그리고 계획성이 없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실은 좋은 아내지.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남편을 아니면 뭐 가족을 실망시켰을까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대화가 되니까. 근데 뭔가 내 정신이나 이런 걸 쉬지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괴롭지.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지. 하지만 지금 폭군 아내는 야, 내가 너보다 낫지, 응? 돈이라든지, 응? 그래서 폭군 아내는 왜 내가 여기서 아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는지 이해를 못할 거야. 그래서 나는 눈에 띄는 잘못은 안 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물론 몰라요 어땠을지 엄마도 나처럼 살아왔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딸과 엄마는 원래 자주 싸우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엄마의 그런 감정적인 모습을 원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 내가 남편한테 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치? 내가 바람을 폈냐, 명품을 샀냐, 뭐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채무아내 입장에서는 아닌데 채무아내도 약 올리는 거 겁내 잘해. 이게 뭔가 약간 폭군 아내의 카운터 펀치 같은 느낌이야. 폭군 아내, 야, 네가 더 그렇지. 채무아내 아닌데 웃으면서 아니 거의 표정은 그 표정이야. 아니 채무아내가 긁으려고 긁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살살 긁는 느낌. 그러니까 폭군아내는 웃으면서 아 그래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속이 아주 안 좋을 거죠. 그래서 아 그랬구나 이렇게 서로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술자리였죠. 근데 둘이 먹는데 안주 진짜 푸짐하게 먹는다. 하긴 술은 안주 빨로 먹어야지. 두 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그치, 채무아내는 수다도 많고 진짜 친구처럼 되게 친하게 지내는 집이야. 그리고 아들들하고도 되게 친구처럼 지내더라고. 뭐 아들이 막 아빠 욕을 따라하는데 아빠가 야 언제 그랬어? 그러니까 뭐 아들이 아빠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대화도 꽤 되고 애들하고 애착이 형성이 된 집이지. 욕을 한 건 물론 당연히 잘못이지만 저희는 대화부터도 잘 안 되지만 제가 이거에 대한 무게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폭군 아내는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분위기상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보니까 난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 뭐 그렇다고. 자, 아무튼 본인 아내는 나는 하나도 재미없는데 우리 남편은 해맑고 재밌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남편이 확실히 어떻게 보면 답답한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봤을 때는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센스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인생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결혼 생활 유지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잘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웃는 남편이 이혼을 가볍게 여긴다고 느꼈군요. 그래서 저분 나랑 코드가 비슷한가? 폭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채무 부인이랑 살았다면 어쩌면 별 문제 없이 살았을지도 모르죠. 돈 그렇게 뭐 쓰고 그러면 남편은 그냥 또 가서 또 버리려고 했을 거고. 유일하게 직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네. 유일하게. 그러니까 니네 남편 나랑 좀 코드 맞는 것 같은데 호호 너 시방식 웃었냐? 그렇게 된 거죠. 이거 뭐 무서워서 보겠어? 이 두 사람 대화를? 갑자기 이제 쫄았어. 뭔가 단단히 꼬였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폭군 아내에게 공감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남편 쌍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 쌍욕한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니까 폭군 아내가 표정이 좋아지죠. 그치 내 남편 욕을 해야 맞지. 내 남편이 나쁜 거잖아. 남편의 폭언은 아내 마음에 큰 상처다. 근데 이제 그 상처가 워낙 또 크니까 또 계속 저러는 거겠지만 근데 또 채무 부인은 근데 또 보니까 또 폭군 남편이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남편이 뭐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채무 부인이 이상한 게 아니라 솔직히 이거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폭군 남편 그래도 좀 불쌍한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채무 부인이 지금 좀 필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그냥 입 밖으로 다 뱉는 거지. 아마 다 비슷하게 생각했을걸?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반성하시는 것 같던데. 근데 이제 아내는 쌓인 게 많아서 안 보인대. 그게 왜 자기만 쌓였다고 생각하지? 자기 엄마 때문에 남편은 정말 길에서 그렇게 울면서 상처도 있는데. 그러면서 뭐 그 이면에 폭군처럼 구니까 누가 폭군을 그렇게 몇십 분씩 갈고. 그래서 아내는 밖에서는 좋은 사람, 집에서는 폭군 남편인데 밖에서는 아내처럼 30분씩 갈구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남편들도 이 자리에 이제 합류를 해요. 해맑은 폭군 남편 표정이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들은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랬다. 자기 모습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놀랬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채무안에도 나도 그렇게 내가 일찍 오는지 몰랐다. 이게 다들 이제 반성 타임을 갖고 있죠. 다들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반성 타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 폭군 남편이 본처보다 나은 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이랑 물론 잘 봉합해서 갈 만큼 가야 되지만 그게 뭐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거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나는 아닌 것 같아. 니도 그러니까 내가 이혼 안 한다. 아니 그러면서 남편 그 말에 또 아내는 기분이 상했어. 뭐 잘해줘도 기분 상하고 뭐 이래도 기분 상하고 아내는 지금 남편이 가해자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남편이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아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정말 100번 양보해서 남편이 지금까지 잘못을 했어도 만약 노력을 해서 뭔가를 변화할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아요. 아니면 손절을 하든가 상대가 뭔가를 긍정적인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보상을 안 주고 거기에서 계속 페널티를 준다. 그러면 하지 말라 소리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아니지. 좀 어린 사람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하고 자기가 연락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 전화 오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왜 이제 전화했냐고 소리 지르잖아요. 너 왜 이제 전화해? 나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랬어? 라고 한댔잖아요. 오랜만에 목소리가 좋다. 실은 너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해야 이게 보상이 되지. 그렇게 해야 뭔가 이 연락 문제나 이런 걸로도 좀 좋게 가는 거지. 그치, 왜 이제 전화해? 왜 장례식 때 올라 그랬냐?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연애 길게 못해요. 나이 들어서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한편으로는 폭군 아내가 운이 좋은 거예요. 폭군 남편 같은 사람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 폭군 아내 삐져가지고 채무 남편도 눈치 보잖아. 근데 여기서 폭군 남편이 우리 와이프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무 아내 해맑게 많죠. 문제 많죠. 폭군 아내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술을 4시간째 먹고 있다가 캠프에 오게 된 이유를 아내 탓으로 남편이 또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더 배신감을 느끼겠네. 남편이 나쁜 놈이야 이걸 확인받고 싶은 거잖아요. 채무 남편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해버렸네. 그러면서 뭐 엄청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면서 웃는데 지금 남편은 여기 와가지고 이거 두 사람이 지금 슬쩍 싸우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물고 뜯거든요. 네가 잘못했어.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뭐 여기서도 좀 싸움이 일어나고요. 싸움 끝나고 오고 싶네요.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카메라 앞에서도 또 싸우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아내는 또 수동 공격을 하죠. 저거는 근데 수동 공격이라기보다는 통제지, 통제. 말을 상대가 하는 말 전부 무시하고 보통 뭐 부모가 아이들에게 벌을 죽여서 할 때도 쓰는 방법이고 화해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저희는이라고 하고 뒤에서 남편이 커피들을 사와 뒤에서 어깨 마사지를 해줘. 그럴 때 그건 화해라는 개념이 아니고 뭐야. 남편이 화해라는 개념으로 지금 사온 거잖아요. 커피도 사왔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말도 좋게 하려고 하고. 근데 화해라는 개념은 그러면 저희가 없는 게 아니지. 본인이 없는 거지. 둘 중에 한 명이 아예 없으니까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본인이 없는 거야. 뭐 없을 수 있겠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없을 수 있겠지.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어떤 이런 노력을 봐도 짜증이 날 정도면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뭐 몇 년을 더 살면 뭐 하겠어. 그러면서 여기서도 아내가 그린 그림 보면 진짜 울고 있는 본인 자기만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죠. 울고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순정 만화체로 그려져 있어요. 환상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뭘 받고 싶냐는 말에 이벤트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기 자신은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이 됐어야 되는데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눈치 없는 남자랑 이거는 꿈인 거지. 꿈이어야지 이건. 모르죠. 또 어떤 설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설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땐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아내는 뭐 그냥 이혼하고 싶다. 그냥 퇴소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거든요. 그러면서 이 퇴소하고 싶은 이유가 진짜 웃긴 게 전문가와 상담하더니 그걸 사과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사과를 안 했으면 이혼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하고 전문가랑 상담하고 사과를 하면 이혼하는 거야? 아니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거야. 전문가랑 상담을 하고 사과를 안 했으면 이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고 전문가랑 상담을 하고 사과를 하면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나온다는 게 이게 지금 어른으로 살 수 있는 논리야? 이 논리가 아니거든요. 이건 감정적인 반응이거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진작에 안 했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 아내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전문가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있어. 나한테도 안 했는 걸 전문가한테 해? 감히
그러면 애초에 내가 할 때 했어야지 라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가보다 낫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서장훈한테 혼날 때도 네가 뭘 한다고 날 혼내.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안 해보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했는데 전문가 말을, 내 말을 안 듣더니 전문가 말을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세상에 꺾이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물론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인재하냐? 전화 이렇게 나왔을 때 할 수 있으면서 왜 인재했어? 나 기다리게 힘들게 만들었니? 이 새끼야? 그런 거지.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이런 분들은 남의 지적을 받지를 못해. 남이 어떤 비판이나 지적을 받았을 때 그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갑자기 달라진 남편 모습에 아내는 화가 더 나고.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화났다기보다는 여기서 남편이 약간 기가 살았거든요. 자기만 어떻게 보면, 아내는 나만 욕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할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사람들이 다 남편을 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도 욕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나서 퇴소하고 싶어 하는 거지. 전문가도, 상담사나 이런 분들도 아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거든. 그러니까 저거는 실은 표면적인 이유고, 표면적인 이유를 근데 너무 논리적이지 못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는 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 속에는 남편이 기가 산 게 싫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도 짜증나.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이혼하고 싶다. 막 펑펑 울었다고. 근데 이제 아내가 TCI 검사했을 때 참을성이 8점. 거의 뭐 이제 아동 수준으로 나왔다는 걸 보면, 지금도 아내가 저렇게 격정적인 표현과 태도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 어떤 이 자극이 그렇게 세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 감정이 다 회복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혼자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법일까? 그렇게 이제 퇴소를 보류합니다. 이제 아내분도 앞으로 이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내가 혼자 생각하면 퇴소를 보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퇴소할까? 퇴소 마렵다. 전화했고, 나 좀 퇴소하려. 이러다가 또 혼자 퇴소 참을까? 보통 어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혼자 먼저 고민을 해야지. 먼저 고민을 하고 퇴소해야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말을 하지. 그래서 사람은 내 행동을 어느 정도 성찰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면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일단 내가 이러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저러고 싶다 저렇게 하고, 보통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작가가 또 편을 들어주기도 했지. 그러면서 어쨌건 아내는 그렇게 막 슬퍼하고 있는 그걸 모르고, 그래서 아내가 뭐 커피 따뜻한 거 먹고 싶은데 라는 말을 듣고 남편은 커피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남편이 아내 커피를 챙겨왔어. 그리고 심지어 보면은 지금 남편은 아이스 커피파예요. 근데 아내는 이미 제작진에게 커피를 받았죠. 그래서 커피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서 이벤트 하기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장 베스트는, 아내분이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남편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봐야겠다. 우리 엄마? 그래, 내 엄마지 뭐 남편 엄마냐? 남편과 나 자식들만 생각하고 살고, 엄마는 내가 그냥 챙기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생활비나 이런 거를 조금씩 드리는 거를 남편이 또 쪼잔하게, 그거 애들이 이럴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뭐 남편이 뭐 따로 살갑게 안 굴어도 그냥 그건 자기가 알아서 챙기고, 그래 남편 고맙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가면 솔직히 이 집은 문제 없어요. 아내만 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고 이 남편 그냥 오면 여보 왔어 그냥 살갑게 그냥 엉덩이 두드려주고, 그러면 이 집은 문제 없어.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힘들어 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 남편이 그거 가지고 막 태클 걸고 그러지 않을 사람 같다는 거지, 내 생각에는. 물론 이건 내 생각이에요. 왜냐면 남편은 이렇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당신 덕이야 그렇게만 해주면, 뭐 장모님한테 용돈 몇십만 원 드리는 거 그렇게 그걸로 막 태클 걸고 그럴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모님한테 돈 드려야 된다, 시부모님한테 돈 드려야 된다, 그 뜻은 아니고요. 뭐 알아서 잘 사시는 분한테 뭐 잘 드려. 요즘에는 어른들이 더 잘 살지. 아내는 너무 그 이상이 높은 것 같아. 지금 남편이 자기 인생을 망쳤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됐어. 근데 이런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학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이 지금 커피를 2잔을 들고 왔는데, 뭐 들어오는데 지금 아내도 근데 물론 기분이 상했겠지, 싸우고 이랬으니까. 근데 보기라도 했으면 알 텐데. 먹고 싶었던 커피가 놓여 있길래, 지금 보면 아내가 남편이 커피 사온 거 봤거든? 그러면 솔직히 아무리 싸웠어도 있는데 그래도 고마워 정도는 해야지. 인간적으로 친구라도 그렇게는 해야지. 남편은 자기가 이제 바보가 된 느낌?
그냥 한 잔 더 먹어라 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할 줄 모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면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런 심리 칼럼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정말 많은 심리학자, 뭐 심리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이 쓰는 칼럼들을 이제 제가 쭉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알아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뇌에 오는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지. 그게 옛날에 뭐 어떤 종교적으로 종교 안에서 감사해라 그렇게 하는 거에서 나오는 그런 도의적인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그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 뇌에 진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용기를 내어 들고 간 따뜻한 커피도 부부의 냉기를 녹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손을 내밀어도 저렇게 차가운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삐졌어도 아 있는데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는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치? 부인은 내가 커피 한 잔 가지고 풀려야 되냐? 내 인생이 조졌는데? 그치?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욕하고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인데 커피 한 잔 사줬다고? 참, 내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데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그걸 모르네 이렇게 마음이겠지. 그렇게 유서 쓰기 미션이 됐을 때 남편은 여기서 보면 남편은 굉장히 또 성실하게 임했어요. 아내는 제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떠오르는 사람을 토대로 그냥 써내려갔대. 여기서 남편을 보면서 아내도 남편의 영정사진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부부니까 당연하겠지. 사랑하는 아내, 내가 남긴 유산으로 셋이 살 수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렴. 이런 것도 내가 죽으면 너네들 행복해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남편은 내 가족을 생각한단 말이야. 남편은 현실적인 문제들, 그래서 그게 결국 내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해. 이제 지켜줄 수 없어서 이것도 가족에 대한 얘기.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하는 첫째 딸 더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보통 첫째들이 그러죠. 더 잘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둘째 넌 자체로 완벽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둘째 항상 곁에 있고 지켜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보면은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거실에서 놀죠. 이 옆에서 이제 아내는 술을 마시고 있고. 지금 보면 폭군 남편, 폭군이라는 말이 되게 무색하게 가족 걱정을 해. 그리고 다음 생에도 지켜줄게라는 말을 해. 이게 뭐 남자든 여자든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괜찮은 거야, 실은. 그것만 확실해도. 감사할 줄 안다? 그것만 있어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 남녀의 역할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한쪽이 책임감 있으면 한쪽은 감사할 줄 알고 이것만 있어도 그 가족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애들 클 때까지 못 지켜보고 가는 게 너무 슬펐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 폭군 아내도 미안하다고 막 하면서 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애썼다고 얘기해줄 걸. 이렇게 마음이 풀리면 좋겠는데 아내도 못해줘서 미안했고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저게 저 마음이 오래 가면 이 부부에게도 희망이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저 마음이 오래 안 갈 것 같기는 해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고 아내는 많은 실수를 했고 감사함을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이게 조금 너무 아내와 남편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문장 같아. 아내의 유서에는 저를 잘 기억해 주세요가 있어. 그리고 뒤에가 편집돼 가지고 아내의 유서가 지금 정확히 어떤 내용들로 채워진지는 모르겠는데 아내는 가족 걱정이 아니라 가족들이 나를 잊을까봐 걱정이야. 이게 물론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애들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지만 애들이 나를 잊어도 상관없어. 애들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보통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 오히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를 잊을까봐 물론 그것도 걱정이지만 내가 없으면 얘네들이 힘들게 살까봐가 그게 일단 그 생각부터 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유서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이 있다는 게 참 이분은 어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유서가 굉장히 내용이 짧게 넘어가요. 아내의 유서는 많은 부분이 공개되지 않았어. 그렇게 이제 남편은 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다 용서가 됐대. 그러니까 남편은 굉장히 1차원적이고 투명한 사람이야. 이것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용서가 됐어요. 용서 이러고 진짜 용서가 된 것처럼 아내한테 가서 뒤에 가서 막 마사지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내도 지금 마음이 무겁고 남편도 무겁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편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듯이 괜찮냐고 묻습니다. 이 와중에도 아내 걱정을 하죠. 이 정도면 괜찮지. 본인 걱정해주는 사람이 같이 가족이라는 거는 얼마나 큰 건데. 근데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만약 계속해서 이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어떤 분노와 이 피해자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그게 떨쳐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혼해야지.
그래서 괜찮나? 근데 안 괜찮대. 자기는 안 괜찮지. 그냥 계속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안 잡으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 그때 이제 아내가 알았어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앉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승질을 내. 아니 코 풀고 있는데 왜 앉으라고 하는 거야? 아까 전화 오면 아이 왜 전화하고 지랄이야? 자려고 누웠는데 전화 오기를 뭐 기다렸을 때도 있으면서 이제 저런 말 그러면 왜 코 풀고 있는데 앉으라고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러면 보통 어때요? 아 됐어 그럼 코나 풀어. 원래 그게 보통 나오잖아. 근데 이 남편은 그래도 지금 유서 쓰고 다 용서가 됐다는 마음으로 그거를 또 그냥 흘립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또 나 저기 침대 앉을 거라고 또 싫다고 하는데 남편이 그래도 안마해주겠다고 앉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왜 울어? 그러니까 아내가 보통 슬퍼서 울었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 나오면 울어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눈물이 나오면 울어야지. 지금 물론 굉장히 단기적이지.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10년을 내가 고통받은 거에 비하면 이게 지금 이 남자가 그렇게 나한테 잘하는 거냐? 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럴 때 보상을 줘야 돼. 이럴 때 보상을 줘야 그 행동이 반복되지. 그러니까 이 아내가 현명한 아내라면 이럴 때 남편이 뭔가 변화를 해서 뭔가 잘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우쭈쭈 해줘야 돼요. 남편이 너무 못나서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너무 못나서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아유 참. 그래서 남편이 내가 너무 못나서 라고 하니까 아내가 응이래. 자존심 상하지. 근데 이제 남편이 그래 그거 나아지려고 왔잖아. 나 못났지만 괜찮은 사람이 돼보려고 할게.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그래도 좀 기분이 풀렸거든. 그러니까 더 갈굼 멘트가 나와. 말이 엄청 빨라져가지고 와다다다 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와다다다 들으면서 그냥 응 하면서 대답만 해. 그렇게 이제 아내 말을 차분하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괘씸해서 눈물이 난대. 이게 여전히 괘씸해. 여전히 피해자고 자기는. 남편이 근데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상태로 이것만 보면 두 사람이 행복하게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남편은 일하는 시간이 길어요. 남편은 몸을 쓰는 일을 해. 게다가 몸 쓰는 일을 하고 일하는 시간이 긴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 아내는 외로울 거야. 또 피해의식에 젖어서 술을 마실 거고 그리고 남편은 지쳐서 돌아올 거야. 지금은 에너지가 있어요. 오늘 일 안 했거든. 육체노동 안 했거든. 근데 평소에는 육체노동을 해. 그러면 육체노동이 끝나고 돌아와서 에너지가 없는 상태, 아내는 혼자 있어서 외롭고 피해의식이 커진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도 지금 남편이 지금처럼 할 수 있을까? 한 번은 하겠지. 그걸로 이제 앞으로 평생 해야 돼. 이제 과연 이 두 부부에게 희망이 있냐라는 거지. 그러려면 희망이 있으려면 아내도 노력을 해야 돼. 이제 노력을 시작해야 돼. 남편만 갖고는 안 돼. 아내가 알바라도 해야죠. 실은 알바라도 하면 배우는 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좋다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서 미안해 이러고 있어. 미안해. 그러면서 고생했어 우리 아내. 고생했어. 주에 이제 이 두 사람 이제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는데 그 장면을 원래 이어서 쭉 봤으면 어땠을까? 아내가 분명히 굉장히 그 예고지만 변호사에게 인정을 못 하던데. 내가 그거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인정 못 받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 아내가 뭔가 자기가 굉장히 피해자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 재산이 되는 것도 굉장히 다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손으로 마사지 해준 거 처음인 것 같아. 근데 들어보니까 처음도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이 진짜 웃긴 게 한 손으로 마사지 받는 건 그러니까 이게 보면 두 손으로는 오랜만인 거고 한 손으로는 마사지를 가끔 받았던 거야. 남편이 마사지를 처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두 손으로 받으니까 진짜 마사지 받는 것 같아. 한 손으로 받았을 때 가짜 마사지 받는 거 같나요? 지금 마사지를 받아야 되는 쪽은 남편 쪽 아니에요? 아니 남녀를 떠나서 어쨌건 육체 노동에 시달리고 온 사람이 마사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오빠 마음이 느껴진다 고마워. 그래서 두 사람은 그래도 격려도 하고 그래도 저런 마사지를 받으면서 아내가 온전한 마음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 아내가 굉장히 어리고 미숙한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저런 형식, 이벤트 이런 거에 지금 마음이 높고 자기가 뭔가 이 생각하는 판타지를 이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면 이 사람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 본인이 지금 어린 감정 상태라는 거를 빨리 깨닫고 벗어나야 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좋았고 고마웠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좀 사이가 좋아지나 싶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남편은 저는 인내력 93점 나와가지고 인내력이 높게 나왔죠. 좀 놀라긴 했다. 근데 이제 아내는 거기서도 공격. 그게 참아졌으면 그렇게 욕하지 않았겠죠. 바로 공격.
뭐 망신 줘버리기. 이게 많은 남자들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뭐 인정 욕구는 뭐 남녀가 다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칭찬받고 인정해주고 존경받기를 원하잖아. 그거에 연결돼 있는 세트가 뭐냐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뭉갠다? 그러면 상처가 크지. 그렇게 이제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찍은 게 아닐까. 자기 남편은 뭐 참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 상황이면은 화가 나죠. 그렇게 이제 거짓말 탐지로 넘어가고요. 아내의 질문이 나는 이거 정말 내가 남편 입장이면 저 질문 들으면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 당신은 장모님을 남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진짜 부부고 내가 장모님한테 가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내 앞에서 장모님 얘기 끊으면 안 돼. 반대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나 우리 어머니나 아니면 아버지한테 가서 뭐 그런 수모를 당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싸우고 어쨌건 봉합이 됐으면 그 뒤로 내가 그런 얘기는 함부로 끊으면 안 돼. 근데 저거를 물어봐서 너 우리 엄마 남보다 못하다고 얘기지? 아니 자기는 남편을 남보다 남이라고 여기면서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착한 거야 실은. 이게 남편이 조금 성격이 센 사람이면 저 질문 듣고 야 얘는 진짜 안 되겠다. 그 아내는 늘 일상처럼 말했던 게 너랑 잘 살면 되지 너희 엄마한테 잘해야 해? 라는 말을 항상 늘어놓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그 엄마가 집을 나가가지고 응? 네가 사위한테 자네가 중간에서 잘해야지 막 그러면서 과한 요구를 했었거든. 그래서 남보다 못한 관계라 생각해서 질문했다.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 이게 너무 그 엄마와 나와 자식들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남자는 말 그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아니면 판타지 속에 그렇게 생각해. 남편의 원형을 갖고 있어요. 이 남편은 장모님한테 잘못한 게 없고 애를 낳았을 때 장모가 애를 봐주러 왔다가 저 아내랑 싸워가지고 장모가 나갔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이 사위한테 전화해가지고 네가 중간에서 뭔가 중재를 해야지 뭐하고 있냐라고 화를 냈어. 그래서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해서 그냥 거기서 울면서 돌아왔던 일이 있어. 아니 엄마랑 딸이 싸운 거에 왜 거기서 사위가 꺼서 무슨 중재를 해. 아니 그게 굉장히 축소시킨 일인데 그 안에서도 뭔가 있었겠지. 근데 여기서 남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요. 그래서 남편은 진짜로 남보다 못한 사람까지는 아니다고 생각하죠. 가족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남편 착한 사람이라니까. 저거 마음에 한 맺혔을 텐데도 저럴 걸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지금. 그래서 나는 처가친가 다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내는 무슨 생각이냐라는 거에 남편이 이제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정말 말을 저렇게 사람 자존심 깎아버리면서 이게 둘이 있을 때나 통하지 방송에서 저렇게 말하면 본인이 얼마나 문제라는 거를 그냥 공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내는 지금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저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게 될지를 몰라요. 왜냐면 말 그대로 그런 집, 그런 환경, 거기에서 벗어나서 살아보지를 않아서 그 세계관 안에서는 지금 내가 문제가 없거든. 그래서 저게 이제 그 남편의 대답에 아내는 만족한 거고 남편이 물어본 거는 당신은 남편을 진짜 남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렇대. 아내는 그렇다고 대답했어. 남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어. 그래도 거짓이 나왔어요. 남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여기서 검사관님이 거짓이다라고까지 명확하진 않아. 거짓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거짓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로 끝났으면 그래도 훈훈하게 끝날 뻔했는데 질문이 하나 더 들어갔어. 당신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부부들도 다 거짓이길 바랬거든요. 검사 결과는 진실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 저게 보통은 아니야 나 사랑해 라고 이렇게 뭔가 해명을라도 해야지. 근데 저렇게 되면 근데 남편은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겠죠 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거를 좋게 해석하려고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하고 처남하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크고 제 사랑은 제일 작다 그렇게 늘상 생각해서 그러면서 뭐 순서의 문제다. 남자 부모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다 정도로만 나왔고 정확히 부모님이 어떤 형태로 지금 존재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만 감정이 소용돌이 쳤다. 아내는 눈빛을 보는데 눈실이 붉어졌고 그렇게 말한 것도 미안한 거지만 제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 찾아서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 두 사람은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좀 깝깝해. 폭군 부부는 좀 깝깝해. 아유 애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게 잘 변화를 맞이해서 두 사람이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변화를 해야 되는 쪽은 상대가 변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게 뭐 가능할까 싶어요. 자기에게도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면 그러면 변화가 열릴 수 있거든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도 보면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는 게 나아, 실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진짜 인생 갈아놓고 고립되는 거거든. 차라리 인생 갈아놓고 고립될 바에는 그냥 고립되는 게 낫잖아. 갈아놓지 않고 적당히 갈아놓고 고립되고 거기 안에서는 고립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는 쪽이 나을 수 있지. 근데 이제 아내가 집 바깥일 하고 에너지 발산하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이러면 또 개선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어떤 식으로 고립되는 거냐고요?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외박 부부의 남편 정도? 근데 외박 부부의 남편의 그 아내는 실은 굉장히 생활력 강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긴 했지. 근데 외박 부부의 그 남편 상태인데 아내가 사랑하지 않아. 아내가 잔소리를 겁나 하고, 그러니까 외박 부부의 남편인데 아내가 투견 부부 아내야. 그런 상태로 고립돼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뭐 어린 시절에 싸움 실력도 그렇고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연애에서의 가불도 그렇고 그게 어떤 매력이나 어떤 능력으로 좌우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아쉬울 게 없는 마음이긴 해요. 이 사람이 아쉬울 게 없는 마음, 언제든 이 관계가 끝나도 상관없다는 그런 사람이라면 관계에 있어서 뭐 관계를 길게 가져가진 못해도 관계는 갑의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죠. 을이 되지는 않으니까. 좋다는 건 절대 아닌데 지금 이 남편은 본인이 을로 그냥 가는 거야.